네, 올해 노벨상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된 부문이죠. 생리의학상은 기생충과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에 평생을 헌신한 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에는 일본, 중국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인물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전염병 퇴치 연구에 평생을 보낸 노학자들이라고요?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모두 3명인데요. 말라리아와 기생충 관련 연구에 큰 공로를 세운 80대 노학자들입니다. 먼저 아일랜드의 윌리엄 캠벨과 일본 오무라 사토시 교수는 기생충 관련 연구로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아버맥틴이라는 약물을 발견해서 열대성 기생충 질환을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현재 아버맥틴을 개량한 이버맥틴은 실명을 유발하는 회선 사상충증 등 회충 관련 질병 치료를 위해 전 세계에서 연간 2억 명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투유유 교수는 말라리아 환자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약물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모기로 전파되는 말라리아는 지금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매년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질병인데 아르테미시닌으로 사망률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represent a paradigm shift in medicine, which has not only provided revolutionary therapies for patients suffering from devastating parasitic diseases, but has also promoted well-being and prosperity for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네, 일본과 중국에서 이 과학 분야 수상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중국인으로서는 이 노벨 과학 분야에서는 처음 수상을 한 거죠. 네,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모두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한 우분을 판 노학자들입니다. 특히 중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는 수십 년간 동서양 약품을 결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1950년대 통풍구조차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연구를 시작한 뒤 화학물질에 상처를 입거나 중독성 간염을 앓기도 했고요. 1971년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는 개똥 속 추출물을 처음 발견하기까지 수백 차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유유는 중국에서 과학계통 권위자에게 부여하는 원사 선정에서 수차례 낙선했고 박사 학위는 물론 외국 유학 경험도 없어 이른바 산무과학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50여 년간 중국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접목을 연구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중국 의학계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也经过反复的失败吧，应该说做了将近300多次实验，最后才获得成功。 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벌써 20번째 이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입니다. 이번 수상자들의 이력도 범상치 않다고요? 네, 오무라 교수는 오랜 기간 기생충 연구에 매진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연구자가 되기 전 스키 선수로 활약을 하고 야간 고등학교 교사 생활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스키를 좋아해서 고교 2학년 때부터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등 스포츠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친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대학에 가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무라 교수는 대학 졸업 후에도 공고 야간부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온몸에 기름칠을 한 채 주경 야독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공부를 안 했을까 하는 반성을 한 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오무라 교수는 본격적으로 미생물 연구에 매진했고 새롭게 발견해서 열대 풍토병 치료제 개발로 연결된 화합물만 무려 4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무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人の真似やったらそれ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ね。やはり独自なもの、これ失敗も多いと思いますが、だけど人を超えるにはやっぱり真似してでは超えられないっていうのが私のもう身についてるその学生時代からのですね。 네, 전준영 기자.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독 일본인 수상자가 많은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네, 일본인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3명인데 이 가운데 20명이 과학 분야 수상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을 제외하고 물리학상 10명과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3명 등으로 과학 분야 비율이 단연 높습니다. 이렇게 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두각을 보이는 건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몰입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사 출신의 민간기업 회사원이던 다나카 고이치 씨가 지난 200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게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작은 차이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오랜 세월 한우물을 파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노벨상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100년 넘게 한 분야를 전문으로 파고 있는 중소기업이 8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은 몇백 년간 핵심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과학기술 연구를 뒷받침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